안녕하십니까. 신상학의 민주국민 제40회 박근혜 박근혜 정권의 신문화혁명이라는 제목으로, 그 부제로는 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권력을 향한 간신배들이 생겨나고 과잉 충성하여 공권력의 횡포가 생기기가 쉽고 국민과는 소통에 장애가 생겨 하나로 단결시키고자 무슨 운동이다 하면서 운동을 통한 사회 지배를 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제2의 새마을 운동이 그래서 의심스럽고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권력에 아부하는 간신배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무분별한 신격화와 우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에 후퇴하는 민주주의와 복귀하는 유신의 시대를 만날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지난 11월 14일에는 박정희 대통령 96회 탄신제가 경북에 있는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상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유진 구미시장은 박정희 대통령을 가리켜 하늘이 내린 반신반인이라고 말을 했죠. 또 지난번에는 어느 목사가 제1회 박정희 추모제에서 독재를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밀어붙여야 한다는 등의 막말을 삼가하지 않아서 파문이 일었었습니다. 이렇게 종교계를 이어 언론계에서는 보수 언론인 조갑제닷컴 대표는 서울 광진구 어린이회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신 96주년 기념 강연회에서 유신시대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은 없다고 망언을 하기에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김유신과 이순신 그리고 박정희는 역사상 위대한 세 명의 군인이라며 김유신은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끈 장엄한 군인, 이순신은 군인을 알아주지 않는 시대에 태어난 비장한 군인, 그리고 박정희는 군인을 알아주는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토대 위에서 790년 만에 권력을 잡은 비장하면서도 장엄한 군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12.6 34주년 기념식에서 아버지 대통령 각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4년이 됐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딸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니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월 27일 이 땅에서 다시 영구 집권을 꿈꾸는 유신의 잔존 세력들이 독조처럼 우리 사회에서 자라고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12.6 사건 34주년을 맞아 유신 시대가 더 좋았다, 한국에는 독재가 필요하다는 등의 망언이 쏟아졌다면서 아버지 대통령 각하라는 극전 호칭은 우리를 섬뜩하게 한다, 부자 세습이 이어지는 북한의 어버이 수령 호칭과 닮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무조건적 맹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이신가요?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라니, 뭐 이 정도면 박정희 교의 광적인 신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수방사, 그러니까 수도경비사령부의 사령관과 보안사령관을 지냈던 윤필영 사령관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자기는 박정희교의 열렬한 신도였다라고. 뭐 다들 그렇게 나는 박정희교의 열렬한 신도다, 뭐 이런 것을 밝히는 무슨 유행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는 김일성을 신격화한 노스코리아를 나무랄 수 있겠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그 썩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쿠데타를 해야 한다고 누차 말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반대로 그의 권력에 썩어간 관리와 무리를 생산하게 되었고, 장기 독재를 위해 민주주의를 죽인 유신헌법을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유신이 없었다면 위대한 박정희도 없었다는 말은, 독재하지 않은 박정희는 위대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이며, 민주주의를 잘 죽였다는 말로 해석되기 십상인 것을 조갑재 대표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들과 너무 다름을 알게 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의 기초는 아시는 대로 장면 총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서를 그대로 베꼈죠. 그리고 경제를 일으키는 원동력의 소스를 1964년 서독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 방문할 당시에 만난 서독 총리 루트비히 에르하르트로부터 많은 혜택과 조언을 받게 됩니다. 에르하르트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3천만 달러의 차관을 약속하고 약 1만 8천여 명의 간호원과 광부들을 독일에 파견하게 하여서 돈을 벌게 하여 그들이 고국으로 송금한 돈이 자그마치 1억 164만 달러나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사우스코리아로서는 상상도 못할 외화 공급원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혜택과 아울러 조언으로는 많은 조언을 했는데, 먼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말 많고 반대가 심했던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 박정희 교의 열렬한 신도였던 윤필용
윤필용 그 사령관 그 사람도 경부고속도로를 무척 반대했었죠. 예. 그리고 그 위를 달릴 자동차 공장을 세우라고 에르하르트 총리는 박정희 대통령한테 말했습니다.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했지요. 또한 그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제철 회사를 건설하고 그래서 포항제철을 탄생하게 됩니다. 물론 포항제철 이전에 기존에 있던 민간인이 운영하던 제철 회사를 공권력을 이용해서 포항제철을 이래갖고 국유화하게 됩니다. 네, 이때 아주 국가의 공권력을 사용하게 되죠. 차를 만들려면 철이 필요하다고 하며 자동차가 달리려면 석유가 필요하니 정유 공장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호남 정유를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수출을 하려면 선박 회사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옥포조선소, 현대조선, 대우조선 등이 설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실질적인 조언을 하였는데 에르하르트 그가 일으킨 독일 라인강의 기적을 똑같이 한강의 기적으로 만들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의 조언대로 잘 메모해 두었다가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 성공적인 경제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러는 한편 쿠데타와 함께 장기 집권의 야욕을 가지고 있던 차에 1967년 6월 8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으로 집권여당인 공화당의 의석수 3분의 1을 만들기 위해서 좀 부정을 저지르죠. 왜냐하면 삼선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의 공화당 의원들의 의석수가 필요했거든요. 같은 해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1969년에 삼선 개헌을 개정하고 1970년 3월 19일 동독과 서독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동독에 있는 에어프루트에서 개최되고 같은 해에 5월 21일 서독 카셀에서 제2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보게 됩니다.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서는 이번이 저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한 번 더 이 사람을 당선시켜 주시면 국민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을 드린다는 거짓말을 하여 삼선에 제7대 대통령에 부정하여 당선이 되고 그 당선되고 난 후에는 아예 영구 집권하기 위해서 그런 플랜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선과 동시에 삼선을 하기 재선 후에 바로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런
장기 집권의 플랜을 이미 가지고 있었죠. 1960년대 말에. 그래서 1903선에 이제 제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그 다음 해인 1972년에 서독을 그대로 흉내내지요.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3선으로 개헌 3선으로 당선이 된 박정희 전 대통령은 흉흉한 민심을 잡고 그 3선 개헌으로 인해서 민심이 아주 상당히 흉흉했죠. 그것을 잡고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그것을 이용하여 바로 같은 해 1972년 10월 17일에 계엄령과 국회를 해산하고 위헌적 절차에 의해 국민투표를 붙여서 12월 27일에 제3공화국 헌법을 철폐하게 됩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새로운 10월 유신 헌법을 발표하여 공화당 외에 또 하나의 친박정희 국회 친위대라 불리우는 유종해가 탄생하게 됩니다. 사법부와 입법부를 행정부 아래에 놓게 하여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를 처참히 말살하여 대통령이 3권을 모두 장악하는 정말 철저히 왕과 같은 권력의 독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를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똑바로 박혔겠습니까? 김일성을 신격화, 우상화한 그들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종북은 이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2의 새마을 운동에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우스코리아의 국민 정신 문화 상태가 위험한 수준에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찍이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하기에 앞서 제가 제2의 새마을 운동의 필요성을 일찍이 SNS를 통해 밝혔는데요. 놀랍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나중에 같은 주장을 하여서 새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2013년도 전국 새마을 운동 지도자 대회가 전라남도에서 열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제2의 새마을 운동은 시민의식 개혁 운동이어야 하며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삼청교육대와 사회정화위원회와 같이 잘못 사용하여 국민정신교육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신격화와 우상화로 치닫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 지금의 일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과잉 충성으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중국의 문화혁명처럼 피비린내 나는 이념을 앞세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내듯이 다투어 경쟁하듯 달려들 것 같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진보 정치, 진보 정당, 이 진보주의자들을 종북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마치 문화혁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에 국가적인 우상이 생기면 그 사회에는 메마른 정신문화가 생성되어 경직되고
인간미가 배제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를 만들기 십상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천황을 우상화한 일본 군국주의가 그렇고 동구의 독재 공산주의의 이념의 우상화, 그리고 중국의 모택동, 노스코리아의 김일성주의가 그렇습니다. 이들 국가들과 같은 박정희주의가 생길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여 나의 심장이 곤두박질하는 것을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진보정치, 진보주의, 진보정당을 몰아내고 있는데 권력이 불안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불안한 권력을 붙잡고자 그럽니까? 권력은 불안을 낳는다고 말한 말콤 X의 말이 새삼 떠오릅니다. 최근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155명 명의로 이석기 방지법을 발의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국회의 민주주의를 철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새누리당과 보수단체들의 진보정치, 진보주의자들을 혐오하는 것을 보면 마치 홍위병과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두렵고 또 두렵습니다. 다른 것은 용납 못하고 오직 자기네만을 인정하고 주장하는 독선을 말입니다. 국가적 독선은 파쇼를 낳게 하여 인민을 국가에 귀속하는 국민으로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국민과 그들이 말하는 국민의 뜻이 다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상학의 민주국민 제40회 박근혜 정권의 신문화혁명 부제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는 부제를 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